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올해 기출되었던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은 감귤이 나왔죠. 이 감귤. 그러면 이 감귤과 관계되는 저희들 공부를 어디 있었냐? 자, 문제집 보시면, 자, 문제집 60번,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19번도 감귤. 자, 19번도 감귤이고, 또 내려가 보시면 20번도 감귤 문제 두 문제를 저희들이 다뤘어요. 그 두 문제를 다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이처럼 올해도 감귤이 이렇게 큰 문제 15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수업만 잘 듣고 했더라면 아마 이 감귤에 관한 문제, 예, 그, 예, 그렇게 한번 정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귤이 올해는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문제 주고 구석구석을 해라. 지엽적인 문제도 공부해라. 거기에서 아마 당락을 갈릭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 한번 볼까요? 솔직히 8번은 아마 이 불이타 문제죠. 계약의 법적 등석을 적으시오. 역시 15점인데 제가 이제 8회 9회 분석에서도 말씀드린다시피 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렇게 이 특성, 그냥 계약 특성을 적으라 5점 이래가지고 요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 최고선의, 계속성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유상계약성 특성을 적으라 해가지고 이게 15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저희들은 이 공부를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문제집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손해계약의 법적 특성 해가지고 자 앞에 요 정도 적는 거 요렇게 정리하고 말았었는데 자 분류식 낙성이다 유상이다 쌍무다 상행이다 부합이다 최고선이다 계속성이다 이렇게 요 정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법적 특성 요걸 적으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쉽겠지만 이 유상기억이다 이런 뜻이 잘 힘들어요. 유상이란 것은 서로 대가적으로 출연적 재산은 출연을 대가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쌍무는 채무가 대가적이라는 거예요. 원리 뜻이. 그럼 유상과 이 쌍무 계약이 잘 구별 안 돼, 솔직히. 채무가 대가적이냐, 출연. 채무가 대가적이면 쌍무고, 쌍무, 어무. 출연, 경제적 출연을 대가적으로 하느냐, 그게 유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데. 그리고 당연히 손해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행이죠. 최고선이라는 뜻이 뭐예요? 최고선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 강조되는 그런 분야다. 계속이다 말 그대로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렇게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 정리하시고 다음 9번 자 인삼에 뭐라고요? 해가림 문제죠. 해가림 시설. 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보시면 역시 문제집 108페이지 저희들이 마지막 특강은 거기에 보면 해가림 시설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차이가 기출문제하고 차이를 보시면 기출문제에서는 뭘 주지 않았다? 시설 면적을 줬는데 요 이제 제도래 가격 구할 때 6,000원이라는 요 가격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저희 문제 풀이했을 때는 이렇게 제도자 가약 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도
요 문제만 풀었더라면 그게 요 문제에서 아마 이 보험금을 산출할 때 요 좀 그렇죠. 요 6,000원 요거 구할 때가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올해 나왔던 10번 문제 자 고추 인수 제한 가능 불가능 해가지고 15점을 주었어요. 15점. 저희들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었어요. 자 문제집하고 프린트 1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고추 품목의 인수 제한이다 이 정도 공부한 거야. 그래서 5가지를 했는데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안 된다. 그런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금액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요 나왔지만 여기 나왔지만 요 금액이 문제와 연관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개월 내 때문에 1번이 불가능이고 금액은 맞는데 자, 그런 지금 그래서 요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한 것보다는 조금 15점이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고추 인수 제한 분목 예, 고추는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올 거라 예상을 했지만 요 정도로 해서 15점 5점 정도 가로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가능이면 불가능 설명까지 해라. 예, 그런 내용. 예,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이 아마 여기서도 10번 문제에서도 고적점 하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자, 그 다음 문제 자, 13번 이제 11번이죠. 자, 감자 90%에 해당하는 병충해를 5개 이상 쓰시오. 저희들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프린트에. 감자의 병충해 감소는 개경 곱하기 손인, 개손인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개손인 이렇게 해왔는데 저기서 자 인정비율 90% 요거 외우는 문제였죠. 우리는 감자 감자와 무두리가 갈쭉 영모 두리가 갈쭉 영모에 가입하였다. 영모에 가입하였다. 가입.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용어들이 다 이렇게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죠? 그러면 유추보기인데, 난이는 그러면, 감자 병충해를 써라. 그러면 고추도 써라. 나올 수 있겠죠, 또. 그런데 고추가 올해 또 인수제한에 나와가지고, 그게 또 고추가 내년에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몇 뜰번각, 이 낙엽 피해. 자, 요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자, 문제집 24페이지죠. 처음이니까. 여기에, 자, 낙엽 인적 피해를 계산을 구하시오. 요렇게 저희들이, 물론, 요 문제가 뭐다? 예, 단감입니다. 그럼 단감이면 요 이제, 인정 피해율이 좀 이제 여기 다를 뿐이지. 뜰금 부하면 0.9966이 곱하기 낙률 빼기 0.0708, 0708, 0708 이렇게 해야죠. 그게 다르고 이 뜰금감 가지고는 다루진 않았어요. 솔직히. 단감 가지고 다뤘는데 그 단감이 이해되면 또 공식이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뜰금감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예상은 되지만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뜰금감이 올해 여기 이제 낙엽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저는 적과절에서 중요한 게 많은데 설마 이게 나오겠나 싶었는데 예,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 공부할 때는 만일에 나올 문제도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13번 브로콜리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브로콜리는 공부를 안 했지만 고추 이 고추를 보세요. 여러분 문제집 8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문제집에 고추 15점으로 공부했고 또 쭉 보험구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추 하면서 브로콜리를 좀 하자. 그렇게 공부를 해놨는데, 예. 그래서 아마 고추요 계산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 브로콜리도 크게 그렇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점짜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리뷰 한번 해보는 거다. 자, 유자. 솔직히 우리 이제 종합과수에서 유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유자는 자,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풀이 하면서는 안 했어요. 이론 수업하면서는 당연히 했지만 유자 말고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올 게 있는데 유자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종합이면 유자 한 문제도 5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이 종합과수에서 아마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비교 강의도 보시면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 과수 중에서 종합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내년에는 꼭 보답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면, 자, 15번. 마늘 나왔죠. 양배추. 예, 요 문제는 저희들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자, 요 보시면, 문제집 80페이지, 81페이지. 자, 요렇게 마늘 분모, 또, 재파종 그대로 문제, 거의 유사죠. 자,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또 보면, 남조종, 조기 파종에 대해서도 다 저희들이 아마 습득을 했을 거예요. 꼭, 제자가 꼭 나오잖아요. 제이양, 재직파, 재정식, 셋 중에는 항상 나오니까, 내년에도 어게인, 제됩니다.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제자가 들어가는 거, 내년에도 이렇게 하게 예상이 되니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요, 양배추나 마늘 문제도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하나만 잠시 보면 재정식은 20%죠. 이재정이 온다. 이재정. 이재정이야. 그래서 20%. 물론 면접비율을 곱해줘야 되고. 자, 재파종은 마늘 나오면 마늘은 마삼털이요. 마늘은 마삼털이요. 삼털이요. 마삼 35%. 마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서 16번 가축. 여러분 계약 전 이거는 어찌 보면 1과목 문제입니다. 1과목. 계약 후에 요 장소 요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계약 후에는 이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요 물음 1번 5점짜리는 계약 전이면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계약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물음 이해 가게 되면 이 한우 수급 공식은 뭐예요? 저리 문제집 10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 수급 특히 문제 2번에 보면 그 중에서 26월 이내 아마 요번 기출은 27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기출은 우리 26을 했는데 아마 27 나오죠. 여기 이렇게 아마 기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이용을 처분액도 그대로 저희들이 쭉 이렇게 도축장 그래서 긴급 도축까지 하고 이렇게 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 답을 보시면 우리 이제 기출 문제 했던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을 구해가지고 여기에 이용물 처분액을 빼라. 그래서 손해액이 0.75죠. 75. 자, 그래서 이 정산 자료가 요걸 이제 해설할 때 정산 자료를 그냥 80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애매한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80 곱하기 0.75 한 금액을 빼줘야 답이 나온다. 자, 이어서 17번. 역시 요 시설관계 여기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공부는 안 했지만 요 기본서를 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5점짜리 요게 좀 우리 저희들이 자 하지만 2번 재보경피는 프린트 2페이지에 그대로 재보경피 그대로 2번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파무숙 시파무숙은 다시 시파무숙은 어떻게 된다?
준비기 성적 개수가 0.1입니다. 10%예요. 10%무소. 그거 많이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18번. 농작물이죠. 누구나 예상했던 농작물인데 참고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농작물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밀, 조사령, 경제불능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보면 계약자는 최대 보장 비율 가입 조건에 해당돼서 했다. 최대 보장 비율이란 것은 몇 퍼센트다? 0.45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담 비율은 10% 작다는 거죠. 작으니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계약자는. 그 느낌. 요것도 이제 아마 요걸 해석을 못해서 아마 또 요걸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또 착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수강생도 있을 것이고 일단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2번 같은 문제는 그대로서 그래서 그 표본조사, 전수조사 저희들이 풀었던 거 봐요. 농작물 문제를 저희들이 봐요. 72페이지 보시면 조사용 배역 그대로 나오고 자 5번 문제 표본조사 그대로 나왔죠. 또 여기도 보면 여러분 되어 있지만 또 그 다음 문제 보면 또 예, 표본조사, 전조조사, 보험금 구하시오. 또 같은 문제입니다. 또 한 문제 더. 역시 수량 요소, 표본조사, 전조조사, 피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아마 트레이닝했기 때문에 요 배 문제는 쉽게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 문제는 크게 아마 많으신 분들이 다 풀었을 거로 예상이 돼요. 내년에도 여러분 배 문제가 올해가 15점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 요 배에 관계되는 문제는 많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 특히 배는 내년에는 문제 박스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요. 네. 자 19번 가봅시다. 19번이 옥수수 문제죠. 옥수수가 이 밭작물이 올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또 15점도 나오고 밭작물이 많은 문제가 밭작물에 올해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밭작물이 좀 문제에서는 많이 좀 나오지 않을 그렇게 예상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출제 공부할 때는 마지막 정리할 때는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품목이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 구해라. 손해해라. 감소본국 해라. 저희들 문제집 82페이지 보시면 두 문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요거 그 옥수수에 대한 수량요소 조사했을 때 문제 2번 표본구간 피해 수확량 합계와 표본구간 적용했던 피해 수확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예상으로 해서 한 문제를 했고 또 한 장을 넘기면 문제 15번에서 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옥수수 문제를 저희들이 수업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서 피해 수확량, 그 다음에 피해 수확 제곱미터당, 그래서 이보상, 그리고 손해액, 지급 보험금, 이런 순서로 해서, 그래서 이 문제, 하고 앞에 있던 문제, 이 두 문제를 공부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 그냥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옥수수는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옥수수 구할 때는 봐요. 이 표본구간 피해 면적 구할 때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표본구간 중은 0.5를 곱하고 하는 그대로 해주고 표본 중량을 곱하고 또 재직 시기 밀도입니다. 그래서 환, 중, 시, 밀로 이옵니다. 여기 환산 중량 여기까지 표본 중량 이 표본 중량은 뭐 가지고 따진다? 이게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미흑철이잖아요. 여기 표본 중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다? 대학철로 나왔죠. 여기 봐요. 자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는 여기 자
대학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160g, 0.16이 됩니다. 우리 학교, 대한민국 학생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생은 160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중심일, 표본구간 피해 수확량 구하는 거, 요걸 좀 잘 해야 되고, 이거 다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옥수수는 이제 피해 수확량에서 이렇게 단위 면적다 피해 수확량, 표본구간 조사 면적, 피조, 단위 면적다 표준수, 그리고 마지막에 고사 면적입니다. 이거. 피조 표고야, 피조 표고. 이렇게 외우시고. 또 마지막에 손액 어떻게 한다? 손, 피, 이, 갑니다. 손피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옥수수는. 그 옥수수는 이제 좀 더 다르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자, 마지막 복분자. 이 복분자 품목도 우리가 오감복물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보세요. 이 복분자, 자, 문제지 63페이지 보면 두 문제를 우리 공부했어요. 경작 굴릉에 관한 복분자를 이렇게 달았고, 여기서 또 22번 문제 가게 되면 복분자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다 우리는 수학 개시 후 사고까지 했는데 후 근데 지금 우리 기출 문제는 수학 개시 전은 없다. 이래서 이제 좀 더 좀 쉽게 나왔지만 이렇게 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복분자 문제 근데 솔직히 이 복분자 구하는 공식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미스프린터 내지는 이렇게 논점에 있지만 요 구하는 공식 이게 저는 나오겠나 솔직히 싶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바뀐 올해 내용이니까 1번 이렇게 다 기출이 되었던 질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보험금 구하는 거는 크게 좀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한 요 문제 21번과 22번을 공부했더라면 아마 당황하지 않고 복분자 문제도 아마 다 이렇게 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복분자 공식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하니까 수강생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자 외워보자 해서 외운 기억도 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공식이가 자 그래요. 자 문제를 보면서 저희들이 공부한 걸 한번 쭉 리뷰를 해보니까 후회도 되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걱정도 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내년에도 많은 문제를 적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뭐 수업할 때는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특강은 할 때는 나올 문제 위주로 그 문제가 나와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주면 참 안타깝죠. 예, 또 뭐 강사님이 신이 아닌 이상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뿐이지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 하지만 자,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처럼 이 바짝물 중에서 아까 옥수수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문제를 다뤘는데 이 두 문제에서 큰 문제 하나가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여러분이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강의하는 걸 찍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요렇게처럼 요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요렇게 찍고 싶어요. 요렇게 찍으면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이제 패드 이런 걸 아직 잘 좀 능숙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짤막짤막하게 파트별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올해 제9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하신 분은 영광을 불합격하신 분은 용기를 드립니다. 예. 내년도 이 손해평가서는 또 진행이 되니까 올해 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 바로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뭐 올해 뭐 나 몇 점 차이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하지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기본서, 자, 기본기가 여러분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왜? 취업적이고 편입적인 문제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논점은 최대한 줄이고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을 방지하고, 그러려면 나중에 변별력 가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저희들이 안 나온다. 아, 뭐 이거 나오겠나라고 하는 분야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뭐 이제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력히 가지면서 수험생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